경매스쿨 현미경의 치우입니다. 여미입니다. 오늘은 공매 물건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 네. 공매 물건은 세금을 미납해서 공매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쓰임새가 별로 없어. 그렇죠. 수임세가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세금 꼬박꼬박 내죠. 그렇지. 그런데 이런 물건은 쓰임새가 조금 경매 물건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신권에 낙찰되기가 굉장히 힘들어. 그렇죠. 이 물건은 제가 물건 분석을 전에 했었는데 저도 예상하기를 한두 번 떨어질 줄 알았어. 한두 번이 뭐예요? 한 절반 정도까지는 떨어질 거라 생각했었거든요. 그런데 이 물건이 신권을 훌쩍 넘겨서 낙찰이 됐더라고요. 네. 그래서 어떤 메리트가 있는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이 물건을 한번 보겠습니다. 네. 오늘도 같이 화면을 보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2022-06-401-001 압류재산이고요. 소재지는 경기도 평택시 월곡동 361입니다. 여기 동이네요. 동에 있는 농지. 그리고 감정가가 4,684만 5천 원으로 시작을 했고요. 이게 입찰 결과입니다. 2023년 11월 6일에서 8일까지 입찰이었고요. 그리고 그 다음 목요일이겠죠. 목요일 11월 9일에 개찰을 했는데 4,750만 원에 낙찰이 됐어요. 보면 최저가가 신권으로 4,684만 5천 원이니까 뭐 조금 더 썼네요. 한 70만 원 정도 더 쓰고 낙찰이 됐습니다. 아직 대금 납부 기한이 되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신권을 넘겨서 일단은 낙찰이 됐습니다. 사진을 보니까 이 지금 컨테이너가 있는 땅이거든요. 그리고 하늘에는 이렇게 송전선이 지나가고 있어요. 쓰임상으로 보면 정말 쓸모가 없는 땅이야. 정말 쓸모가 없고 또 물건의 하자도 있는 거죠. 그럼 당연히 법정지상권 성립되지 않겠죠. 컨테이너니까. 근데 어찌됐든 이 컨테이너 주인하고 또 협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. 나는 협상보다는 저 컨테이너를 다 치워야 될 것 같아. 그렇죠. 이렇게 컨테이너가 하나도 아니고 여러 개가 놓여져 있는 상황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신권에 사실 낙찰될 거라고 생각 안 했거든요. 그리고 원래가 저기가 농지기 때문에 지금 저렇게 벼가 자라는 그 높이까지 낮춰져야 돼. 그렇죠. 그런데 이 길 높이로 맞춰서 지금 저기를 만들어 놨단 말이야. 그렇죠. 만든 사람이 대단한 것 같아. 엄청 대단한 거죠. 이것도 흙 넣고 그리고 이 보강토 넣어가지고 이렇게 축대까지 쌓아가지고 컨테이너까지 올려놨다는 거는 이 땅 주인도 대단한 거죠. 이렇게 컨테이너 세 동이 있고요. 위에도 이렇게 잡다하게 쓰레기 같은 것도 올려놓고 그리고 뭐 농사를 안 짓고 있으니까 이게 풀이 수북하네요. 그래도 저쪽에 전기도 저렇게 설치를 해놨어. 그러니까 사람이 살고 있었단 얘기야. 그랬던 것처럼 보이네요. 그리고 바로 이 땅 위로도 이렇게 고압선이 지나가니까 선화지인데다가 또 농림지역이고 컨테이너도 있기 때문에 한 절반 정도는 유찰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. 그리고 땅이 너무 작아. 작아요. 네. 이렇게 낡은 컨테이너가 세 동이 있고요. 풀이 저렇게 자랄 정도면 사람이 거의 발길 안 했단 얘기야. 그렇죠. 여기 뒤에 화장실도 있네요. 살긴 살았었네. 자, 내부 모습인데요. 거의 뭐 쓰레기 천국이죠. 쓰레기 잔뜩 있고 다른 컨테이너도 이렇게 사무실처럼 쓰고 또 이 주방도 있네요. 이런 용도로 쓰고 있는, 지금은 살고 있지 않은 것 같지만 결국에는 쓰레기까지 내가 다 안아야 된다는 얘기거든요. 그렇지. 매수자가 저걸 다 치워야 되니까. 그렇죠. 그러면 사실 이 물건 위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야, 이걸 어떻게 신권에 낙찰받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. 땅 모양을 보면 이것도 되게 웃기죠. 아주 작은 땅이 이 벼농사 짓고 있는 이 양쪽 논 사이에 낑겨 있는 거예요. 저런 작은 땅은 솔직한 말해서 옆에 있는 땅이 흡수하는 게 제일 좋아. 그렇죠. 근데 옆에 있는 땅 입장에서 보면 진짜 흡수하려고 해도 저런 쓰레기까지 내가 안아야 되나? 뭐 이 생각을 하면서 흡수하기가 망설여지지. 그렇죠. 조금 더 확대를 해보니까 야, 이게 우리가 콤바인이 요새는 다 농사 짓잖아요. 콤바인이 지나가려면 이렇게 탁 직각으로 가면 좋은데 이 땅 때문에 지금 몇 번을 이렇게 꺾는 거잖아요. 엄청 짜증나지. 그렇죠. 농사 지을 때 이게 엄청 짜증나는 일입니다.
그래서 이게 신권으로 낙찰됐길래 저는 혹시 이 논 주인이 낙찰받지 않았을까 생각도 들더라고요.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또 이렇게 작은 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. 언젠가는 저 작은 땅이 작지만 쓸모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렇게 작은 땅을 사모으는 투자자도 있더라고. 근데 그렇다고 하기에는 좀 너무 비싸게 주고 산 거 아닐까요? 비싸게 줬다라고 생각하는데 또 저 사람 같은 경우에는 다른 쪽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거지. 만약에 저 컨테이너를 이용해서 어떤 다른 일을 한다든지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잖아. 자, 이렇게 옆에는 국어 지목이 있고, 이게 하나 필지 주인이 아니었군요. 이게 여러 필지로 나눠져 있지만 한 명이 지금 경작을 하고 있고요. 그 중에 껴있는 이 상태의 농지입니다. 저대로 놔두고 혹시 저 위에다 태양광 올리려고 하는 거 아니야? 에이, 설마 너무 작잖아요. 그렇지. 태양광 올리기에도 너무 작아. 그렇다고서 수익형으로 나오기에도 너무 작고. 그렇죠. 그런 면에 있어서 낙찰 가격이 좀 아쉬운 건 사실이야. 그렇죠. 그래서 저희 물건 분석 시간에 이 출구 전략은 한 절반 정도 가격에 사서 뭐 농지연금용으로 하거나 아니면 이 주변에 있는 이 사람들이 필요로 한다고 하면 그때 넘기자. 그런 방법이었던 것 같거든요. 그런 식이 내가 볼 때는 제일 맞아. 맞는데 지금 저 가격이 되니까 내가 모르는 뭐가 있나?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죠. 굳이 저 돈을 줘가면서 저런 작은 땅을 살 필요가 있나?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. 그런데 이런 작은 땅이 옆 땅을 흡수 통합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작은 땅을 좀 중장기적으로 가지고 있어서 이득을 내시려고 하는 분들이 또 꽤 있기 때문에 어찌됐건 나쁘지는 않아. 그리고 어찌됐건 경기도잖아. 경기도고 아까 동에 있는 농지였잖아요. 동에 있는 농지는 공시지가 상승률이 다른 농지에 비해서 월등히 높습니다. 이 이야기는 행정구역상 동에 있는 농지는 농지연금으로 던졌을 때 금액이 꽤 높다는 얘기가 돼요. 그렇죠. 그리고 지금 이 위성 사진을 보면 주변에 뭔가가 좀 큰 공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생기고 있거든요. 이런 쪽으로도 그렇고 이쪽으로도 그렇고요. 생기고는 있다고 하더라도 직접적으로 저 땅에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 같아. 그렇죠. 그렇다고 해서 뭐 지금 이 농림지역이 개발된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주변이 이렇게 뭐가 생기고 인프라가 생기면 이 땅의 공시지가가 이 주변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꾸준히 오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죠. 그렇지. 건축물의 영향도 받고 주변의 발전에 따라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아마 농지연금이라고 꼭 지칭을 안 해도 중장기적으로는 농지연금으로 던지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. 그리고 이 땅은 또 주변에 논보다 좀 높게 되어 있고 그리고 도로하고 맞아 있기 때문에 컨테이너 치우고 아니면 컨테이너 상태에서 작은 창고 용도 그런 용도로 써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. 창고 용도로 쓰기에는 작지. 땅 자체가 작고 어떤 농막의 형태 아니면 소규모 잠깐의 기계 주차장 뭐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는 있겠지만 저 자체의 땅 면적으로 활용도를 찾기에는 쉽지가 않아. 그렇죠. 천상 주변과 연계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변 사람이 사지 않았을까?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. 주변 사람 정도여야 저게 맞게 보여져. 일단은 12월 말에 이 잔금 납부일이니까 이게 잔금이 되는지 안 되는지 지켜보는 것도 또 하나의 공부가 될 것 같습니다. 잔금을 납부하면 정말로 쓰임새라든지 활용도가 나은 사람이 입찰을 한 것이고요. 잔금을 만약에 미납했다라고 하면 이 금액을 좀 부담스러워 한다라는 거잖아. 그렇죠. 그때까지 한번 좀 저도 지켜보겠습니다. 자, 이번 시간에는 공매 물건에서 좀처럼 신권에 낙찰되지 않는 물건을 봤는데요. 이런 물건도 가끔 쳐다보면 어떤 식으로 활용도를 찾을 수 있는지 자신에게도 좀 참고가 될 만하니까 쭉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.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